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무릎이 더 아파진 적 있으세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허리를 삐끗해서 며칠씩 쉬게 된 적도 있으세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6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진짜 운동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무릎이 부어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형외과 원장님께 들은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지금 하고 계신 그 운동, 60대 몸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60대 이후에는 운동을 안 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운동을 하는 것도 위험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 3가지는 지금 당장 조심하셔야 해요. 먼저, 왜 60대 몸은 같은 운동에도 더 크게 다칠까요? 이걸 먼저 이해해야 해요. 나이가 들면 근육 회복 속도가 느려져요. 젊을 때는 운동 후 하루 이틀 쉬면 몸이 금방 돌아오죠.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같은 피로도 며칠씩 남을 수 있어요. 연골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 연골은 충격을 잘 받아주는 쿠션 같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쿠션이 점점 얇아져요. 얇아진 쿠션에 계속 충격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어느 순간 통증으로 나타나요.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운동은 달리기예요. 달리기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심폐기능에는 분명 도움이 돼요. 하지만 60대 무릎에는 부담이 클 수 있어요. 달릴 때는 한 걸음마다 체중보다 훨씬 큰 충격이 무릎에 실려요. 체중이 65kg이라면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그보다 훨씬 큰 압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젊을 때는 연골과 근육이 그 충격을 어느 정도 받아줘요.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충격을 받아줄 힘이 줄어들어요. 쿠션이 다른 신발을 신고 계속 뛰는 것과 비슷해요. 나는 매일 달려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괜찮다고 해서 무릎이 계속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릎은 조용히 버티다가 한 번에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달리기 대신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수중 걷기예요. 실내 자전거예요. 평지 빠른 걷기예요. 이 운동들은 심폐기능을 돕지만 무릎 충격은 훨씬 적어요. 60대 운동은 세게 하는 것보다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운동은 스쿼트예요. 헬스장에 가면 가장 많이 권하는 운동 중 하나죠. 하체 근육을 키우는데 좋은 운동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60대 무릎에는 주의가 꼭 필요해요. 스쿼트는 무릎을 깊게 구부리는 운동이에요. 이때 무릎 앞쪽 뼈가 허벅지 뼈를 강하게 누르게 돼요. 연골이 충분할 때는 이 압력을 어느 정도 나눠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연골이 얇아진 상태라면 무릎 앞쪽 통증이 생기기 쉬워요. 스쿼트 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난 적 있으세요? 소리만 나고 통증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통증이 함께 있다면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무릎이 붓거나 계단 내려갈 때 아프다면 운동을 멈추고 확인해야 해요. 그럼 무릎 근육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무릎을 깊이 구부리지 않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벽에 기대서 천천히 내려가는 가벼운 월 슬라이드가 있어요. 누워서 다리를 곧게 들어 올리는 직다리 올리기도 좋아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들어 올리는 간단한 운동도 도움이 돼요. 이 동작들은 무릎을 과하게 접지 않고 허벅지 근육을 자극해요. 무릎을 보호하면서 주변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레그 프레스도 조심해야 해요. 기계에 앉아서 다리로 밀어내는 운동이죠. 무게를 많이 올리면 스쿼트처럼 무릎에 큰 압박이 들어갈 수 있어요. 60대 이후에는 무게보다 자세가 먼저예요.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증이 없는 범위예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운동은 등산이에요. 등산은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맞아요. 자연 속에서 걷고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기분도 맑아져요. 하지만 문제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산을 올라갈 때는 근육이 힘을 내며 몸을 밀어 올려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근육이 계속 버텨야 해요. 이때 무릎에 큰 부담이 들어가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멀쩡했는데 내려오면서 무릎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균형 감각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내리막에서 발을 삐끗하면 무릎뿐 아니라 발목과 허리까지 다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등산을 완전히 끊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방법을 바꾸면 돼요. 등산할 때는 등산 스틱을 2개 사용하세요. 올라갈 때도 사용하고
내려올 때도 꼭 사용하세요. 내려올 때는 급하게 직선으로 내려오지 마세요. 경사가 급한 길은 지그재그로 천천히 내려오세요. 무릎에 실리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케이블카나 셔틀버스가 있는 산이라면 내려올 때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몸을 아끼는 현명한 선택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운동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무릎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달리기는 착지 충격이 있어요. 스쿼트는 깊게 접히는 압박이 있어요. 등산 하산은 내리막 충격이 있어요. 60대 이후 운동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관절을 아끼면서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첫째, 수영이나 수중 걷기예요. 물속에서는 몸이 가벼워져서 무릎 부담이 줄어들어요. 전신 운동도 되고 관절에도 비교적 부드러워요. 둘째, 실내 자전거예요. 무릎을 움직이긴 하지만 땅에 착지하는 충격이 없어요. 심폐 기능과 하체 근육을 함께 챙길 수 있어요. 셋째, 평지 빠른 걷기예요. 산길이 아니라 공원이나 평지를 걷는 거예요. 무리해서 뛰지 않아도 꾸준히 걸으면 충분히 좋아요. 넷째, 누워서 하는 코어 운동이에요. 허리가 자주 아픈 분들은 배와 허리 주변 근육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누워서 천천히 하는 코어 운동은 60대에게 부담이 적어요. 운동을 안 하면 당연히 안 좋아요.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을 보호할 힘도 줄어들어요. 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안 하는 이만 못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운동을 무조건 금지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 몸 상태에 맞지 않게 무리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무릎이 붓거나 통증이 며칠씩 간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운동 중 통증이 날카롭게 느껴지면 바로 멈추는 게 좋아요. 60대 운동은 열심히 하는 운동보다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이 맞아요. 10년 후에도 걷고 20년 후에도 스스로 움직이는 몸. 그 몸을 만드는 것이 진짜 건강한 운동이에요. 오늘부터는 관절을 괴롭히는 운동보다 관절을 지켜주는 운동을 선택해보세요. 몸은 무리한 사람보다 꾸준히 아껴준 사람에게 오래 답해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닿을 수 있어요.